아씨 딜러들 너네 씨 맨날 여기다 센통이다. 딜러 다 나쁜 새끼. 차량을 판매하면 고객과의 인연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딜러 찐차저씨입니다.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차를 잘 아는 좋은 딜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주환 중고차 TV 현주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래요. 우리 저기 뭐 같이 찍은 것도 지금 벌써 몇 편이 됐는데 사실 이거 하루에 다 찍은 거예요. 그러니까 3탄까지 나와서 한 번에 그냥 한 큐에 가는데 자, 그 오늘 해볼 얘기는 내가 타던 차는 가격이 확 떨어졌는데 내가 살 차는 안 떨어졌어. 중고차 시세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금리 때문에 뭐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렇죠. 하지만 내 차는 떨어졌는데 내가 살 차는 안 떨어졌어 라는 그렇죠. 얘기를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요. 그렇죠. 예.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? 네. 먼저 제 경우를 예를 먼저 한번 좀 들어보면 시장이 지금 얼어붙었잖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. 얼어붙었다 보니까 자 이게 중고차라는 게 우리가 구매를 해갖고 손님한테 파는 구조잖아요. 구조적으로 봤을 때. 그렇죠. 예.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 뭐 좀 괜찮다 싶은 차 이를테면 뭐 제네시스 G80 그냥 갖고 오면 흰색 나가는 거 그냥 흰색 썬루프 있어 막. 이 지방 막 신차 보증 막 남아있는데 뭐 그렇죠, 싸. 그렇죠. 막 이런 차량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상 그게 금액이 좀 비싸다 그래도 뭐 적당히 시세 맞으면 막 다 나가고 막 수요가 그랬단 그만큼 말이야. 있으니까. 예. 그랬는데 지금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딜러들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렇기 때문에 손님한테 사올 때는 아니 사오는 사람이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. 그거를 그렇게 하지는 못할,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액을 막 높이 해갖고 들이대기가 어려우니까. 그렇죠. 시국이 좀 그러니까 좀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 왜 내 차는 이렇게 싸게 달라 그러면서 살 차는 이렇게 또 비싸게 파는 게 뭐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원인을 파악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비정상적인 구조였던 이 시장을 레몬 시장이라고 파악했던 그렇죠.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이 되지 않았나. 오버가 돼서 네, 그 과열 경쟁이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이게 이 정도로다가 예시를 들어보면 5천만 원짜리의 차가 내가 5천만 원을 들여서 차를 매입을 했어요. 상품화를 하고 광택을 하고 외판 도색을 하거나 타이어를 교환을 하거나 이런 미비된 부분을 누군가에게 다음 구매자에게 탈 수 있게끔 상품화를 하는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5천만 원의 차량을 매입을 했을 때 얼마를 수익을 내야지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한번 고객님들도 그냥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5천만 원을 들여갖고 내 돈 주머니에서 5천만 원 들여서 투자했을 때 얼마를 수익 내면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볼까요? 반대로 생각해보면. 그렇죠. 한 3초만 생각해보자고요. 3초만. 그럼 10%. 그럼 10%라고 보통 이제 시장 경제의 원리로 보자면 10% 정도. 10%에 20%. 10%에서 20%. 15%, 20% 너무 세다. 20% 너무 세다. 20%면, 야, 1,000만 원인데 1,000빵이면, 야, 1,000만 거의 원. 빵빠레 아닙니까? 그렇지. 1,000만 원은 현실상으로 다 어렵고, 10%가 채 안 되는 게 현실이죠. 그렇죠. 근데 그 안에는 이제는 워낙 과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, 거기에 상품화된 재반 비용도 들어가 있고, 그런 부분이 되니까 10%가 채 못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은 뭐 워낙 많은 플랫폼, 뭐 헤이딜러나 엔카,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손쉽게 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열 경쟁을 하고 가서 예전에는 판매를 하는 허위딜러가 있었다면 이제는 매입을 하는 허위딜러가 또 생깁니다. 예. 맞아. 금액은 막 이빠이 뭐 5천만 원짜리인데 뭐 5,500만 원 줄게요 하고 가서 그렇지. 2천만 원 감가요. 뭐 이게 이 정도는 아니에요.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. 실제로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우리 합리적으로 다 생각해 보면은 간단해요. 그냥 엔카나 이런 데서 그냥 시세 내거 시세가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구입해서 다시 재판매하는 데까지는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는 평균적으로 다 보는 거잖아요. 그렇지. 물론 그 이상 되면은 수익을 보기는 어렵죠. 그렇죠. 3개월 이상 되면은 수익은 못 본다. 원가 미만으로다가 날려서 손해를 봐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주변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실제로다가 저는 아직 그렇게 손해를 본 적은 없고 빨리빨리 순환을 시키는 편이라서 그러는데 저도 뭐 몇 개 손해 본 것도 있고 사실 그렇죠.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. 겨본 분들이 많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
제가 일전에도 한번 영상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. 네. 중고차 싸게 사는 방법 해서 네.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묶인 차 사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다.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딜이 이제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동의를 좀 구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. 왜냐면 뭐 나는 묶인 차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. 그러니까 뭐 나는 뭐 그렇게 차 생각하는 뭐 이거 안 나갈 줄 알고서는 뭐 돌잔치 할 줄 알고선 가져온 차가 어디 있어 딜러가 그렇죠. 세상에. 뭐 다 이거 내가 갖고 오면 다 이거- 수입 보고서 팔 거라 생각하고. 이거 차 좋다. 안 그러면 우리도 이게 투자잖아요, 사실 장사가. 그런데 이제 고객님이랑 응대를 하다 보면 이게 고객님도 이제 조금 깨어있는 고객님은 알 수도 있단 말이야. 이거. 그렇죠. 이 차가 들어온 시기가 대충 이거 한 3개월 묶였네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. 그러면은 묶인 차는 우리 좀 빨리 빼야 되잖아. 그렇죠. 왜냐면 뭐 재고를 쓰는 경우도 있고 네, 그러면은 뭐 5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뭐 재고 압박 들어오잖아. 그렇죠. 이거 상환을 해야 되고. 빨리 이거 줘야지.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? 이거 뭐 돈이라도 꺼서 갚아요.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. 흔히 말해서 재고 터지는 그러니까.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.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? 그 좀 묶인 차. 우선은 중고차 구입할 때 무조건 시차를 보고 구입을 하잖아요. 대부분은 그치. 관리 상태가 어떤지를 봐요. 그렇죠. 딜러도 차량을 관리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매일매일 와서 내 차를 내가 잡아놓은 차, 이것도 내 재산 중 하나잖아요. 이거 팔 거지만 그래도 시집장가 보내려면은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하는 분들이 있고 매일같이 시동 걸어주고 기름이 없으면 기름도 넣어놓고 뭐 배터리 방전되지 않게끔 뭐 충전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꾸준히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갖고 오면 그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. 맞아. 전화해보면은 이 차량 어디 있나요? 단지 내에 있나요? 사무실 한번 가보세요. 그 사무실에서 뭐 관리하니까 내 차가 어딘지도 몰라. 맞아 그러니까 있어. 그냥 이게 일부 뭐 어떤 분들은 그냥 경매 사이트에서 그냥 따따따따따따따 누르기만 하고 돈만 숑숑숑숑 왔다 갔다 하고 내 차가 알아서 뭐 착착착착 이렇게 프로세스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매도를 많이 치는 분들이겠죠. 그런 분들은. 그러다 보니까 내 차가 어딘지 몰라. 그러면은 그게 관리가 됐을까요? 몇 그렇죠. 달 동안 기계는 움직이지 않으면 고철이라고 생각해요. 정비를 하던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. 근데 그래도 그게 손실이 가니까 이거를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은 하는데 시차를 가서 봤을 때 반짝반짝하게 바로 일반 시동 딱 걸리고 어떤 소음이 콜드 크랭킹이라고 하죠. 처음 시동 걸었을 때 문제 없이 그냥 딱 바로 내가 끌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괜찮은데 갔는데 먼지 빼곡하게 있고 시동 안 걸려서 막 점프기 돼야 되고 물론 겨울철에는 어쩔 수 없어요. 겨울철에는 뭐 한 일주일만 세워놔도 방전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겨울도 아닌데 뭐 관리 아예 이거는 누가 봐도 시동 안 걸렸고 이거 한 3개월 묶였네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묶인 차는 우리 좀 빨리 빼야 되잖아. 그렇죠. 왜냐면 네. 뭐 재고를 쓰는 경우도 있고 네, 그러면은 뭐 5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뭐 재고 압박 들어오잖아. 그렇죠. 이거 상환을 해야 되고. 빨리 이거 줘야지.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? 이거 뭐 돈이라도 꺼서 갚아요.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. 흔히 말해서 재고 터지는 그러니까.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.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? 그 좀 묶인 차. 우선은 중고차 구입할 때 무조건 시차를 보고 구입을 하잖아요. 대부분은 그치. 관리 상태가 어떤지를 봐요. 그렇죠. 딜러도 차량을 관리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매일매일 와서 내 차를 내가 잡아놓은 차, 이것도 내 재산 중 하나잖아요. 이거 팔 거지만 그래도 시집장가 보내려면은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하는 분들이 있고 매일같이 시동 걸어주고 기름이 없으면 기름도 넣어놓고 뭐 배터리 방전되지 않게끔 뭐 충전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꾸준히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갖고 오면 그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. 맞아. 전화해보면은 이 차량 어디 있나요? 단지 내에 있나요? 사무실 한번 가보세요. 그 사무실에서 뭐 관리하니까 내 차가 어딘지도 몰라. 맞아 그러니까 있어. 그냥 이게 일부 뭐 어떤 분들은 그냥 경매 사이트에서 그냥 따따따따따따 누르기만 하고 돈만 숑숑숑숑 왔다 갔다 하고 내 차가 알아서 뭐 착착착착 이렇게 프로세스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매도를 많이 치는 분들이겠죠. 그런 분들은. 그러다 보니까 내 차가 어딘지 몰라. 그러면은 그게 관리가 됐을까요? 몇 그렇죠. 달 동안 기계는 움직이지 않으면 고철이라고 생각해요. 정비를 하던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. 근데 그래도 그게 손실이 가니까 이거를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은 하는데 시차를 가서 봤을 때 반짝반짝하게 바로 일반 시동 딱 걸리고 어떤 소음이 콜드 크랭킹이라고 하죠. 처음 시동 걸었을 때 문제 없이 그냥 딱 바로 내가 끌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괜찮은데 갔는데 먼지 빼곡하게 있고
시동 안 걸려서 막 점프기 돼야 되고. 물론 겨울철에는 어쩔 수 없어요. 겨울철에는 뭐 한 일주일만 세워놔도 방전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겨울도 아닌데 뭐 관리 아예 이거는 누가 봐도 시동 안 걸렸고. 잘 봐야 된다. 시세보다 싼 경우가 있기는 그쵸? 있다. 네. 던진다고 표현하죠. 이제 네. 거의 던지는 수준까지 간다라는 그런 차가 종종은 있다. 진짜 제가 한두 달 사이에 느끼는 바는 헤이딜러를 하루에 진짜 5시간 이상 볼 때가 많아요. 영상 편집 아니면 헤이딜러, 뭐 엔카도 많이 보죠. 근데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는 딜러 매물이 너무 많아. 와, 우리 심각하다. 사진 보면은 배경 사진을 보면 아 이건 상품화 사진이다 알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진짜 이렇게 내리는데 스크롤에 한 딜러 4분의 1 정도가 딜러 매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. 다 보면 이제 슬프다. 그쵸. 그분들은 손해가 이 정도까지 던졌다라고 하면은 경매다 던지면은 뭐 한 5, 600 보는 거잖아. 일단 기본적으로는 깔고 가는 거 아니에요? 5, 600은. 손해가 그쵸. 1, 200, 한 300은 3천만 원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. 1, 200, 300은 솔직히 그냥 내가 손님한테 던지면 되니까. 근데 거기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딜러분 입장에서 그 매입한 딜러분 입장에서는 500 이상은 터지는 거고 최소 1000방까지도 터지는 거를 봤어요 실제로다가. 실제 주변에도 있습니다.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. 그쵸, 많이. 나도 겪어봤어. 네, 그게 뭐 진짜 되게 슬픈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다 저희도 다 그런 거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이거를 보고서 고객들은 뭐 가끔 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저도 많이 보는 편인데 야씨 딜러들 너네 씨 맨날 여기다 센통이다 딜러 다 나쁜 새끼. 요즘은 집도 투기를 하고 그렇죠. 어떤 모든 뭐 하다못해 신발도 샀다가 사재기를 하고 명품 백도 사재기를 하고 뭐 그쵸. 다 하면서 저희는 이게 업으로다가 뭐 갖고 와서 상품화를 하고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다가 세금 내고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. 뭐 명품 같은 거 사재기하거나 집은 뭐 재산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투기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부업으로 하잖아요, 그분들은. 근데 이건 우린 본업이잖아. 좀 상황이 다르지 않나? 그렇죠. 저는 이게 뭐가 맞다라는 거는 없어 보이지만, 그 잣대는 없지만, 그게 다르진 않나 싶어요. 맞아요. 네. 오늘 왜 주제가 뭐였더라, 근데? 지금? 얘기하다 보니까? 갑자기 말이 산으로, 제 특징입니다. 예, 말을 하다 보면, 주제가 뭐였더라? 쫙 가요. 그냥, 편집 좀 어떻게 잡아야 돼? 우리 끝났어. 그러니까. 오늘 영상. 일주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. 오늘 영상의 주제는 오래된 차 괜찮은가? 아니 그거 아닌데? 그건 아닌데. 뭐였더라? 진짜 기억이 안 나. 싸고 좋은 차? 아니었는데? 아니야. 내가 살 때는 그래, 맞다. 다시 내가 살 때는 왜 비싸고 내가 팔 때는 싼가에 대한 얘기.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. 왜냐면은 내가 살 때는 비싼데 내가 팔 때는 싸냐. 내가 탔잖아요. 그렇죠. 탔고 이거를 팔고서 바꿀 때가 되는 거는 그만큼 연식이 떨어졌을 거고 그렇죠. 차 출고 대비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서 얘는 감가상각이 된 상황이잖아요. 거기에서 하고 내가 구입할 거는 이거보다 더 밑으로 살려는 사람은 없어요. 그렇죠. 사람은 위로 보고서 다시 위로 갈 건데 그렇지. 신차급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만 다 모여 있잖아요. 그렇죠. 수요층 맞아요. 자체가. 수요층 자체가 모여 있지. 네. 그러면 그 수요층이 모여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선호도가 높으면은 맞아요. 비쌀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? 그 선호도가 높은 차량들은 사실 그 영향을 잘 안 받아요. 그러니까 시장 그렇죠. 분위기에 네. 그 영향들을 나는 뭐 계속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. 나는 영향이 없는데 굳이 금액을 그렇죠. 이렇게 되는 상황인 근데 거지 사실은. 또 이것도 있어요. 그 차들은 어디서 나올까요?